조태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늘었다. 네.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긴 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네. 보인다. 이런 리포트를 보고 오셨는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그 보도 내용에도 있었는데요. 전체 GNI가 1년 전보다 한 2.9% 정도 늘었습니다. 예. 이게 1998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2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진을 했는데 1인당 GNI가 좀 더 크게 성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꼽힙니다. 먼저 이 한화 기준으로 하면 3,449만 원으로 2.5% 늘었습니다. 달러화 기준보다 훨씬 적게 늘어난 건데요. 이런 걸 보면 환율이 영향을 먼저 미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도 좀 이것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전체 성적표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잠재 성장률 수준은 유지한다고 한국은행은 설명을 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명목 성장률을 보면 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것도 20년 만에 최저치였는데요. 결국에는 이 물가를 고려하면 실제 가게나 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지표보다는 작았다. 이래서 체감 경기가 나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과가 분자라고 보고 또 그것을 나누는 인구 이런 것들을 분모라고 봤을 때 분모는 조금 줄어든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분자, 성과는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네, 판단해도 아직 되겠나요? 인구가 감소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분모 자체가 늘어나는 추세가 굉장히 둔화가 됐다라고 볼 수 둔화됐고, 있고요. 예. 그 분자 자체는 늘어난 것에 또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예. 그 대신에 분모가 늘어난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올해 전망도 궁금해지는데요. 올해 경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가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 투자가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요. 투자라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용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설비 투자가 지난해 1.6% 줄었습니다. 2009년 이후에 최악이었고요. 건설 투자가 4% 줄었는데 이거는 외환위기 다음에 최악이었습니다. 지난해 버팀목이라고 한다면 역시 수출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1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은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디램값, 반도체 주요 제품이죠. 이런 것들의 하락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올해 투자도 회복이 어려운 상태라서 조금 더 이 경기에 타격이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7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민간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낮게 보고 있고요.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에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1%까지 낮춰서 잡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긴 하는 건데요. 이런 투자나 고용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도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소득 3만 달러라고 한다면 네. 선진국 대열이라고 지표로만 본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선진국 네. 대열에 들었는지 의문이 좀 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과연 이렇게 부족한 측면이 많아 보이는 때에 과제가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고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 수준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일자리가 없으면 전혀 체감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요. 예. 고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해 그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을 보면은 9만 7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2009년 이후 가장 안 좋았고요. 올해 취업자 수를 정부에서 15만 명으로 제시했는데 달성은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은행도 14만 명 정도로 낮춰서 보고 있고요. 민간 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더욱 낮게 보고 있습니다. 재정 투입 효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는 경제학에서는 진리처럼 보는 문제니까요. 예. 근데 문제는 역시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낼 만한 동력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를 꼽자면은 역시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수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이끌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고도 성장은 제조업이 이끌었고요. 근데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의 초호황기가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차세대 성장으로 생각했던 바이오도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겨야지 투자가 이끌어지고 이것이 또 고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올해 3만 1,349달러, 여기서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은 남유럽
국가들 또 키프로스 같은 국가들은 한때 3만 달러를 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2만 달러로 떨어진 다음에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하긴 했지만 고용폭을 늘리고 또 반도체를 뒤이을 신성장 동력을 빨리 찾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